그래서 이 아파트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실제 가격이 떨어진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지금 가격이 흘러가고 있는 거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그때 거래된 시점이고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됐냐. 2024년 1월 달에 매물이 지금 여기 있어요. 줄고 있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매물이 줄면은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매물이 줄 때 최저점 팔렸고요. 전세는요. 제일 많을 때 최저점 팔렸어요. 전세 매물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수요도 없었다는 증거예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준영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기사를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신문 기사에는 이렇게 좀 자극적인 기사가 좀 많잖아요. 실제 아마 개별 아파트 찾아가서 확인해 보면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기사로 우리 시장 전체를 판단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대구인데요. 6호 아파트가 지금 3억 7천에 팔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보니까 만천동에 3차에 14억이 5억 가까이 떨어졌다. 이렇게 9억 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실제 가격이 떨어진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지금 가격이 흘러가고 있는 거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그때 거래된 시점이고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됐냐. 그걸 한번 볼게요. 이 아파트인데요. 여기 보면 좀 대형 평수죠. 대형 평수. 대형 평수는 거래가 좀 뜸해요. 뜸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크게 떨어졌죠. 3억 7천에. 근데 이거 또 1층이에요. 1층. 1층이기 때문에 가격 반영을 정확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또 의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5년 1월 7일 거래됐고요. 그 전에 됐던 게 23년이에요. 거래가 굉장히 없다가 된 거죠. 최근에 대구가 우리가 많이 떨어졌을 때가 평균 30%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진 단지는. 그래서 그 단지 중에 한 개인데 얘가 거래가 없어가지고 최근에 거래된 거예요. 딴 것들은 많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벌써. 근데 요거 한번 볼게요. 얘는 거래가 좀 많이 나온 단지거든요. 같은 기사 내용인데 지금 9억 800대 있죠. 14억 15억까지 갔을 거예요. 쭉 떨어졌다가 여기 지금 계속해서 회복하고 있어요. 지금 9억 800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떠냐. 전반적으로 우리가 바닥을 찍고요. 전국의 바닥은 다 똑같습니다. 22년 12월, 23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왜 바닥이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시장에서 급하게 물건 누군가 던졌잖아요. 누가 던졌을까요? 신수요자, 내가 한 채 있는데 신수요자가 내가 던지고 나갔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투자자예요. 투자자가 이분이 여기 던졌다. 이분이 수익 못 냈을까요? 수익 나고 나갔어요. 이분이 다른 거에 의해서 아마 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2012년, 24년 여기 때가 제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웠어요. 이때 많은 분들이 매매를 던졌어요. 그러면서 그게 팔려서. 근데 왜 어렵냐? 근데 뭐가 어렵냐? 이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매도 있죠, 매도. 매도보다는 뭐로 탈출하냐면 많은 전세로 탈출합니다. 이때요, 전세가 없었어요. 최악이었어요. 전세가 최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겁을 엄청 먹었어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던진 거예요. 그 물건들이에요, 이거. 그 물건들이 지금 실수요자에서 계속 받아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국의 비슷한 모습이고, 이 도곡 렉스럴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죠. 단지 크고요. 이 시점이 23년 1월 달이에요. 가장 어려운 시기를 했죠, 제가요. 여기에 누군가 급하게 던졌어요. 팔렸죠. 계속 올라갔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매물 추이 보세요. 2024년 1월 달에 매물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줄고 있죠. 줄고 있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예요. 최고점이 있죠. 보통 매물이 줄면은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매물이 줄 때 최저점 팔렸고요. 전세는요. 제일 많을 때 최저점 팔렸어요. 이게 뭐가 맞죠? 매가 많아서 던진 거예요. 전세 매물이 최고 많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전세 매물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안 나왔고요. 수요도 없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쭉 내려왔죠. 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상승했어요. 뭐가 맞죠?
전세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첫 번째 우리 주택 시간은 전세가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 했어요. 그 전세를 유심히 보아야 돼요. 전세의 어떤 추세가 어떻게 되는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아시를 켜가지고 전세 매물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올라온 적 있죠. 요건 뭐냐면 계절적인 수요예요. 잠시 올랐다 줄어요. 얘는 추세적이고요. 요건 계절적인 거예요. 이 계절적인 무시하고 이렇게 쭉 되는 곳이 있거든요. 이 그래프 이렇게 그림이 이런 곳은 계절을 무시하고 지금 뭡니까? 전세가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지금 어디가 그렇게 있냐면 울산이 이랬습니다. 울산하고 부산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그냥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사의 내용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고요. 시장의 어떤 추세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거래된 것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거래된가가 중요한 거지. 지금 최근에 또 뭐 금매가 거래되고 이런 내용이 많아요. 물론 그 기사가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지만은 그 기사 한 개를 가지고 시장을 전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34억이던) 아파트가 뭐 이렇게 환호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아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금 해지한다고 그런 뉴스가 지금 나올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그리고 인천에 있는 강남 아파트 송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송도. 요 12억이던 게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 맞아요. 이 인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서울하고 좀 다르거든요. 인천은 우리가 주거의 관점에서 많이 보셔야 되고요. 주거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 그 의미는 뭐냐면은 공급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서울은 공급하고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리고 왜 공급하냐면은 수도권 전체를 봐서 공급량이거든요. 그래서 자산 상승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한 개는 자산에 대한 개념이고요. 하나는 사용에 대한 개념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죠. 많은 분들이 자산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꽤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쪽에 인천과 이런 데는 사용에 관련되기 때문에 전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전세가 떨어지면 매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우리가 수도권은 한계에 묶여 있지만은 서울에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경기도와 인천의 가격이 좀 싸 보이잖아요. 그럼 일로 막 모일 수 가격이 옮겨갈 수 있어요. 그렇다 어느 순간 시장이 멈출 때 그때 보게 되면 뭘 헷갈리냐면 공급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천이에요. 인천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금리의 영향 이런 걸 영향을 받다가요. 갑자기 시장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공급의 영향이 지금 시장에 막 미치고 있어요. 인천은 공급량이 많았거든요. 올해까지 많습니다. 25년까지. 올해까지 많기 때문에 인천은 올해는 시장이 안 좋을 거예요. 이게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우리가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같은 하나의 권역에 있지만은 시장을 바라볼 때 조금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다. 우리 시장에 연도별로 우리가 영향을 미친 게 조금 달라요. 그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2013년도에 경기도하고 인천부터 이렇게 상승했어요. 왜 상승해? 여기는 공급 부족이 있거든요. 전세가 올라서 매매가 올렸죠. 매도하면서 생긴 자산을 가지고 서울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올랐어요. 2019년도에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2019년도에 뭐가 있냐면은 코로나 터졌어요. 저금리로 갔거든요. 저금리로 가면서 서울과 전국의 자산시장이죠. 자산시장. 사용가치가 아니고 자산시장이 급등했어요. 여기 또 2020년에 뭐가 있었냐면은 2020년에는 임대차 3법이 있었죠. 전세를 급등시켰어요. 그러면서 또 올랐어요. 2022년부터 23년까지는 금리가 올랐죠. 자산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내려온 겁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었어요. 자, 요게 2024년 들어서 금리가 안정이 돼 있죠. 안정이 되면서 뭐 영향을 받기 시작하냐면은 공급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이 본격적으로 공급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상주 이런 도시 앞에 들었던 상주가 공급 없는 도시가 본격적으로 금리 제외하고 공급의 사용 가치가 올라가면서 매가가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우리가 좀 다르고요. 연도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이 시장의 매가를 더 자극하는 게 다르거든요. 다르게 좀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간은 공급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 왜? 금리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의 변동폭이 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높은 선에 있지만은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신에 뭔가 큽니까? 임대료 변화가 크기 때문에 임대료 변화에 의해서 매가를 자극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25년, 26년, 27년 하면서 더 심해질 거예요. 자, 이 기사도 있는데요. 거래가 안 된다. 1년 새 13,000개 늘었다. 서울 매물이, 아파트 매물이. 이 맞아요. 다 맞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매매 수급 지수도 떨어졌다 했죠. 예, 예, 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진짜 나쁜 방향을 가고 있냐? 그거는 우리 별개예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12월하고요, 1월하고 이때 거래량이 1년 중에서 가장 작은 해예요. 작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3년 동안 있죠. 22년, 23년, 24년의 평균 거래량이 2006년부터의 평균 거래량보다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매물이 쌓여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시장을 하락시킬 거냐? 저는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그 매물 자체가 여러분들 매물이 거래하고 같다 했죠. 지금 나온 매물이 60만 건이고 거래도 우리 62만 건 돼요. 그게 일치해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결코 많은 매물이 아니다. 앞에 데이터 한번 볼게요. 매물이 늘어서 하락했다면은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서울인데요. 22년부터 여기 보면 4만 5천 됩니다. 9만 개니까 배 늘었어요. 배 늘면은 반토막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중간중간 줄면서 계속해서 늘었잖아요. 늘면서 시장이 안 좋았다, 좋았다, 방파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 지금 약간 보합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전세는 보세요, 전세. 전세는 여기 크게 늘었다가 우리가 최고 안 좋은 시점, 이 시점 했잖아요.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요. 여기는 12월 달이거든요. 12월 최고 안 좋은 시점이. 근데 가격은요, 더 오래 했어요. 이 방향 가고 있죠, 지금. 이 방향을 가는 게 아니고 이 방향을 가고 있다. 지금은 제가 매도하는 물량 자체가 위기에 빠진 물건이 별로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갈아탄 수요거나 그런 수요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지금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투자자가 굉장히 위험에 빠지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예전처럼 급하게 급매를 던질 이유가 제가 볼 때 없어 보인다. 그래서 매물이 이렇게 늘어난 과정에서도 큰 하락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 좋지 않은 시점이 이 시점을 했잖아요. 기사에 났던 전세 수급, 매매 수급이 가장 좋지 않은 시점이 이때였어요.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약간 떨어지고 있죠. 지금 다시 올라가나 보고 있는데요. 이 매매는요, 부동산 원에서는 매매 수급이고, KB에서는 이게 매매 전망이에요. 이 두 개를 놓고 그래프 그려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 부동산 전화에서요. 지금 매수 수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요. 지금 수요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매매 수급이 올라가는 거 되겠죠. 또 전화에서 없으면 없다 그럽니다. 그럼 이분들은 매매는 정책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뭐 정치적으로 엄청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좋아요. 지금요. 금방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요동치거든요. 여기 엄청 요동치죠. 여기서는 내린다 그러고요. 여기서는 오른다 그래요. 이거 몇 달 차이에요? 3달 차이에요. 부동산에서 전화하면 수익 많다 적다 많다 적다 이런 거예요. 이게 매매 수급이에요. 이 전세는 좀 더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2년 전세 만기 돌아온 거예요. 요거하고 신규로 되는 공급하고 요게 계속 시장을 만들어 가거든요. 요거는 좀 더 자연스러운 거고요. 매매 수급은 좀 더 인위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때는 이 매매 수급으로 예측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요 밑에 있는 외부의 영향을 조금 덜 타는 전세의 움직임, 큰 움직임을 보고 시장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수급은 정부의 정책이나 외부의 환경에 단기적으로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팔았다 그러다 샀다 그러고 막 이런다고요. 근데 전세는요, 입주 물량과 2년, 4년 수요에서 자연스러로 돌아오고 만기되고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수요와 공급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전세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러운 걸 하겠어요? 아주 인위적으로 내 판단해서 하는 거, 이걸 하겠어요? 매가 아니에요. 이해로 하는 거예요. 기사 몇 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기사에 있는 어떤 한 개 한 개의 어떤 단어에 우리가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고요. 그 속을 들어가서 어떻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물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이 중요하지, 한 개 한 개 어떤 이슈 가지고 시장 전체를 우리가
끌어갈 수는 없거든요. 매매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 시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원래 12월 달하고 1월 달은 시장이 안 좋은데 거기에 정치적 이슈가 너무 크게 지금 부각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부동산 침체가 더 부각되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아마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월, 3월 넘어가면서 정성 시장을 왔을 때 그때 시장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기사 한 개 한 개로 모든 것을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은 기사와 통계와 조합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